지금 현대제철이 자회사라는 꼼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노동조합은 단결로서 그 꼼수를 물리칠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목숨을 걸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걸 것입니까? 한번 해봅시다. 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이강근입니다. 지금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현재까지 4,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게 전국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규모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이고요. 현재 현대제철에서 지난 7월 7일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자회사를 채용하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어제까지 해서 채용을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약 2,600여 명 정도가 자회사의 채용 절차에 의해서 채용 신청한 것으로 좀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는 현재 현대제철에서 원하는 1차 협력사 대상의 그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2차, 3차 노동자들 아니면 밖에서 이제 공시라든가 취준생들까지도 그 채용 절차에 응시했다라는 정보를 조금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6년 1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5차 소송인단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까지 소송이 1차부터 4차까지 진행된 소송에서는 약 3,200명이 소송에 참가하고 계시고 또 별도의 한 개 업체는 별도의 소송을 또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고 8월 13일까지 저희가 5차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순천 같은 경우에는 1차 소송이 1심과 2심 고등법원까지는 승소가 났고요. 당진공장에서는 1차와 2차 소송이 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제기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기존에는 7월 22일 날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법원에서 강제로 9월 9일로 변론기일을 지금 옮겨서 9월 9일이 돼야지만 비로소 변론기일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파견법에서도 나와 있듯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철강을 생산하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에서는 직접 생산 공정에서는 정규직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현대제철에 있는 협력업체라고 불리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이 단 한 곳도 파견업 허가를 받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이유들 그리고 지난 2018년에 진행됐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가 지난 2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모든 공정에서 불법 파견이 맞다라고 시정명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유추해 봤을 때 현대제철의 모든 공정은 불법 파견이 맞다라고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서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4,000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임단협은 저희가 이제 협력사 대상으로 임단협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거의 시발점이 되고 여기 중심으로 결정된 사항들이 현대제철의 이제 전국에 있는 사업장 단위로 다 퍼져 나가는 것이고요. 인천하고 포항 같은 경우에도 현대제철 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비정규직 단위는 조합이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까지 1심과 2심에서까지 이미 승소를 했고 당진에서는 1심이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노동자들이 결집하기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있을 대선 선거도 아마 영향이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야심차게 준비한 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해서 자회사로 인한 정규직 전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이나 도로공사
등에서 자회사로 전환이 됐을 때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차별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격차를 더 벌려놓는 사례도 발생을 하고 오히려 고착화된 결과가 지금 나와 있어서 공공부문 자회사로 일어난 정규직 전환은 이미 다 실패했다라고 결론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의원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그거 관련된 토론회를 했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토론회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건데 자본에서 지금 정부가 눈 감는 사이에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고 미래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이게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고 그냥 오로지 덮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왜 덮으려고 한다고 하냐고 하면 이 자회사에 입사하는 조건이 소치하서하고 부재소 동의서입니다.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소송 취하서하고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각서를 통해서 불법 파견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거지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선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좀 선입견이 있는데 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투쟁만을 외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제철한테 수차례 공문이나 직간접적으로 대화를 요청을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차례 대화를 요청을 했지만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단 한 줄도 저희한테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으로 우리의 상황을 알리겠다라고 한 거고 내부적으로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정규직 대비 임금은 80%고 복지가 100%면 좀 나아진 거니까 거기에 가서 또 우리가 더 개선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의견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법 파견 소송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만 오로지 법원에 의해서 강제력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하나의 원래는 하나의 카드나 수단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좀 기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인 거고요. 하지만 여기 당진시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은 대부분 다 불법 파견을 인정을 받고 현대제철과 유사한 포스코에서도 이미 다 거의 모든 공정에서 불법 파견이 맞다라고 판단이 내려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모두가 다 불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만 그거를 자회사를 동의하고 갈 수는 없었던 거고요. 노동조합에서 저도 자식을 키우고 이후에 있지만 저희 때에 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이유까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아빠와 아들, 손자까지도 모두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억압받고 착취받고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모든 대의원들 아니면 조합원들하고 같이 끝까지 투쟁해서 이 상황을 우리 때 바꾸자라고 대의원 대회와 총회를 통해서 그 결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현장에 가장 불안해하시는 게 현장 노동자들이 괴소문, 헛소문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장 불안해하시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가 ITC로 가지 않으면 회사를 잘린다, 구조조정 당한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조합원들이 불안해했던 요소들이거든요. 근데 간담회나 아니면 그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ITC라는 현대제철 자회사가 생기더라도 현재 있는 협력업체는 다른 현재 40개로 운영되고 있는 협력업체가 아닌
다른 이제 방법으로 규모라든가 운영 방식이라든가에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계속 운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런 사실들을 조합원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구조조정이나 고용 불안에 대한 문제들은 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해하는 게, 그렇다면 내가 10여 년 동안 아니면 짧게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이 공정에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들의 불안감을 좀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직 현재까지 저희 노동조합과 협력업체와 그리고 현대제철과 단 한 번도 그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협력업체와 현대제철 간에도 이후 운영에 대해서 진행되어 있지 않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감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시라. 그리고 얼마 전에는 현대 ITC 자회사로 넘어간 그 일부 사람들이 현장 와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여기는 이제 우리 공정이니까 너희들은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외부 인력들을 끌어들여서 그 라인을 돌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조합에 가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 노동조합과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 담당자 와라. 라고 해서 현대제철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대제철 직영 담당자하고 그리고 협력업체 대표랑을 통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부분들을 막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라는 소문이 돌 때,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비정규직 단위나 아니면 다른 단위에 저희가 이제 이런 상황이 예견되는데 이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셨냐라고 저희가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대답을 해줬고 가장 많은 대답이 내부 조직을 다지고 결속력을 하는 거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첫 번째 했던 게 현장을 방문해서 조합원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겁니다. 7월 7일 이후에는 저희가 약 한 300~400번 정도 간담회와 면담 등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해결하는 절차들을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은 이제 원료 수입부터 해가지고 그 원료를 가지고 와서 분류를 하고 그 분류된 것을 또 배합을 통해서 녹여서 완제품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2차 가공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의 제품을 생산을 하고 그거를 포장하고 운송까지 해야지만 그 물건을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 어떠한 하나의 공정이라도 빠지게 되면 현대제철이라는 이름에 걸고 만들어지는 제품이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그 완제품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가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공정이고 그거는 현대제철에서 오로지 스케줄, 모든 생산이라든가 이런 스케줄을 관리하기 때문에 현대제철에서 직간접적으로 통제를 받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왜 자회사를 왜 안 받고 왜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냐고 하면 ITC라는 현대제철이 아니고 현대자동차 계열사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속속히 들여다보면 현재 협력업체에서 대표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 임원으로 넘어가고 있고 현대제철 협력사 관리자들이 이미 그곳에 채용이 되어서 채용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협력업체에서 진행했던 운영을 했던 방식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만 40개 업체를 이제 통합을 해서 이름만 바꾼 것이지 사람이 그대로 수평으로 이동을 했는데 뭐 얼마나 크게 바뀌겠어요.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급조된 거냐면 회사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니까 7월 12일 날
회사를 설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표이사가 현대제철 임원입니다. 그리고 현대제철에서 100% 자본을 출자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계열사가 아니고 자회사, 종소계좌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른 계열사들도 보면 일감이 많거나 줄어듦에 따라서 사람의 이제 유동이 이제 조금은 있겠지만, 얼마 전에 어제도 신문에 나와 있는데 계열사를 쪼개기 해가지고 팔아 넘기고 자회사 팔아 넘겨서 수익 구조를 더 넘기고 때로는 부채를 떠넘겨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들을 저희는 너무나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조합원 동지들도 다 아시다시피 현대제철은 명백하게 불법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법이 부당하다라고 요구하는 게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 정당한 요구조차 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사회는 앞으로 더 이상 건강한 사회가 아니고 병들어가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그 누가 우리의 삶과 미래를 바꿔주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결정지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지어지거나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힘 모아서 함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다 같이 바꿔봅시다. 공공 부분에서 이미 잘못됐다고 한 자회사가 민간 기업을 현대제철을 통해서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물론 다른 중요한 요구들도 있지만 비정규직 문제, 차별이 고착화되는 사회 양극화 문제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 이후 세대들은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이 저희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과 업체별, 지회별, 부서별 사안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문제되는 사회 양극화 문제,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이 사회가 건강하고 올바른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4,000명의 조합원은 끝까지 투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의에 맞춰서 충남지부와 금속노조 그리고 민주노총 총연맹에서 저희에게 힘을 조금 보태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서 이 사회를 비정규직 없고 올바르고 바른 사회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현대제철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자회사 관련해서 계열사고 여러 가지 사실 확인되지 않는 예상되고 진행된다라는 진행 중이다, 예상된다라고 해서 많은 시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회사 관련해서는 이미 앞서도 이야기했던 공공부문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것도 아니고 차별이 해소되지도 않았던 이미 사례들이 무수히도 많습니다. 작년에 인국공 사태 때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역차별이고 기획의 불평등이고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국제공항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목 놓아서 불공정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지금 단 한마디도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회사로 전환된 노동자들이 과거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나쁜, 더 부족한 노동 조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단 한마디도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근로조건과 임금, 복지 수준이 대폭 향상되고 고용이 안정된다라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과거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이게 자회사가 결코
온전하게 고용이 보장되거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가 단지 법원에서 판결로 인해서 미래적 리스크를 피해가는 꼼수일 뿐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이 문제의 본질을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현대제철에서 이게 불법 파견이 해소가 된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진행이 된다고 하면 부재소 동의서하고 소치하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장 첫 번째로 요구사항이 부재소 동의서와 소치하서입니다. 자회사로 전환된다고 해서 불법 파견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소치하서하고 부재소 동의서를 통해서 미래적인 리스크, 미래의 잘못을 그 법률적으로 다투지 않겠다라는 부분으로 문제를 덮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저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당진시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코로나가 위험하다는 거는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대규모 집회를 했을 때도 당진시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대단히 위험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릅니다. 연일 수천 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코로나 걸리면 위험하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은 저희랑 단 한 번의 대화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공장 안에 보시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때나 나왔을 법한 차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우리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말하는 것을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현대제철을 정부에서 눈 감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쟁취가 저희가 목적인 만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섭 창구로 현대제철이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